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네. 대가를 치르라고 하거든요. 이 네. 대가를 치르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했어요. 아, 희생이다. 그래서 저는 그 항상 근무 시간은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여가 시간은 그러니까 퇴근이나 주말 시간은 뭔가 저를 발전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뭔가 그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을 기준으로 말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무언가 조금 희생을 좀 해야 되는데 남들만큼 하면서 무언가 내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바뀌길 바라는 게 요즘에 어떤 그 세태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를 좀 꼭 깨달으셨으면. 오늘도 송희구 작가님을 모시고 이름 없는 코너죠. 이 책을 소개합니다. 좋은 책 소개하는 코너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작가님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그동안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아, 네,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놈의 회사는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지. 회사가 있어야 제가 좀 네. 안정감이 느껴져서. 사실 오늘 다루는 이 부자의 언어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약간 그 사실 안정감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또 작가님이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회사 없었으면은 네. 저도 아마 지금 어디 딴 거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계시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코너명이 좀 없어가지고 네. 우리가 영상을 좀 올렸더니 이제 고정으로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고 또 지금 반응이 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북익남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부익남 송희구 작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댓글로 우리 코너명을 한 3글자나 4글자 정도 한번 기발하게 한번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투표를 해가지고 선물도 좀 드릴 테니까 많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름 없는 코너지만 이 좋은 재테크 관련된 어떤 그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소개하는 코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부자의 언어입니다. 부자의 언어. 이거 어떤 의미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이게 네.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네. 근데 재테크 책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사실과 소설을 이렇게 적절히 섞은 네. 그런 가상 얘기랑 실제 얘기를 좀 이렇게 잘 버무려서 부의 철학, 지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 게 갑자기 정원사가 나와요. 아, 네. 근데 정원사가 막 누굴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데 또 중간에 또 갑자기 또 저자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네. 이게 약간 두 파트가 있는 거죠. 한 파트긴 한데 약간 네. 두 파트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게 어떻게 사실은 된 거예요? 그 원작 제목은 네. 부유한 정원사입니다. 아, 부유한 그래서 정원사. 부자 정원사가 정원을 약간 뭐 자산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좀 가르쳐주는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간 그 부유한 정원사라는 건 은유의 표현 같은 건가요? 맞아요.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고 네. 또 그 사람이 뭔가 자산으로 표현하기엔 좀 딱딱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원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좀 덜 와닿은 게 있긴 있었어요. 뭔가 좀 정원으로 하니까 이 직접적으로 뭔가 네. 좀뭐 집을 샀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줬다면 좀 더 직설적이긴 했었을 텐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세요? 감성이 없어서 그래요. 아. 감성이 메말라서. 저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감성이 다 메말라졌어요. 제가 고2 때 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고2 때 시를 쓰고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고 너무 안 나가가지고 어울리네. 네. 주차장에서 그 우산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비를 맞다가 네. 우산을 이렇게 던진 사람이에요. 비를 맞고 싶어가지고 그러던 사람이 야. 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네. 임차인들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와 전구를 가려고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ISTJ 냉철한 관리자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이렇게 감정이 좀 끊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감정이 많으신 우리 송희구 작가님께서는 이 책을 아주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데 우선 요 평점 일단 또 후하시니까 네. 감정적으로 또 한번 주시죠. 저는 한 3번 읽었고요. 네. 4.8 정도로. 그 4.8. 네. 그러면 거의 뭐 최고 평점인데. 거의 최고 평점이죠. 그러면 혹시 저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5도 있나요 혹시? 최근에 나온 거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라고 그게 5점이고 이건 4.8. 네. 예. 본인이 쓴 게 최고라고 아주 거만한 평점을 한번 주셨는데 그거 말고 이게 그러면 거의 최상급.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럼 4.8인데 그럼 이유는요? 저는 오히려 그 자산을 정원으로 표현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좀 따뜻하고 네. 뭔가 이
이 정원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네. 정원이 또 상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는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 것도 좀 약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토지를 또 좋아하시고 약간 또 쌀도 좀 받으시고 아, 네. 고구마 같은 것도 좀 받으시지 않으세요? 네, 고구마도 많이 봤죠. 아 그런 것도 받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좀 그런 게 있지 않으신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쌀을 받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감정이 좀 아주 직접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야 이거 되게 좋은 멘트고 되게 좋은 문구다 했던 게 꽤 많았어요. 네. 특히 이제 여기 이제 55가지 언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건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다. 맞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두고두고 읽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좀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꼭 그 재테크를 떠나가지고 좀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느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존 소포릭이라고 네. 원래는 뭐 척추 교정사인데 약간 물리치료사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병원 같은 걸 네. 운영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사업가가 되었는데 한번 책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장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네. 단기적인 이유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부를 못 쌓는다는 거죠. 네. 또 하나의 이유는 자녀한테 뭔가 이렇게 편지를 하나 남기고 싶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책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이랑 같이 찍은 네. 약간 감성적인 사진도 좀 같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아이한테 내가 이제 가르쳐 주려고 맞아요. 약간 쓴 책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책에도 써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묻는 아들에게 네. 내가 부자의 언어를 알려주겠다. 네. 약간 이런 테마로 쓴 책이고요. 뭐 읽다 보면은 정말 그 아이들한테 이런 거 알려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전반적으로 좀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여기서 초반에 그 다뤘던 그 부분 중에 변호사인데 아주 막 열심히 정신없이 일하다가 잠깐 그 길 가다가 앞에서 성추행인가 뭐 성폭행 피해를 당한 분이 뭐 이렇게 자기에 대한 그 하소연이나 뭐 어떤 그런 범죄 사실을 얘기하던 것들을 듣고 갑자기 영감을 얻어가지고 네. 내가 뭔가 글을 써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 3년에 걸쳐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는데 짬짬이 시간을 내서 막 네. 해서 그 존 그리샴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 네, 대작가죠. 대신 분의 그 사연이 잠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게 좀 감명 깊게 저는 읽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긴 하지만 사실 시간이라는 거를 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만드는 거지. 만들어야죠. 시간은 없거든요. 원래 다. 근데 그 시간을 막 만들어내고 쪼개가지고 그것도 뭐 한두 달에 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3년에 걸쳐가지고 찬찬히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한다는 거, 그 열정을 막 끝까지 잃지 않고 간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 책에들 막 나오는 게 저도 되게 공감이 가고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저자분도 나오지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되게 바빴는데 그런 것들을 뭐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에 책을 완성해서 좋은 저자가 되신 거죠. 자, 그럼 이 책 이제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주인공이 네. 주변 사람들한테 뭐 약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도 나오고 좀 괜찮은 사람도 나오고 네. 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지혜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언제 사고 언제 팔아라 뭐 이런 것보다는 인생에 대한 어떤 좋은 교훈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 그 중에 이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거 진짜 이거는 확 와닿는 말이었는데 내가 보낸 시간은 지금의 나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왜 와닿았냐면 저희 회사 그 어떤 부장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떤 부장님 표정이 항상 불독 같으세요. 이렇게. 불독같이 입이 이렇게 쳐져 있고. 네, 입 쳐져 있고 막 이렇게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분을 면밀히 관찰해 보다 보니까 10년 전에도 그런 인상이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항상 불만이 있으세요. 그리고 항상 막 다른 부서랑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 자세가 지금의 더 그분을 더 불독처럼 만들었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나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나이 40이 넘어가면은 얼굴 모양이 네. 그 자기 살아온 걸 반영한다고 하는 게 딱 그거잖아요. 네. 이 웃는
상인분들은 보면 보통 이제 성격도 계속 항상 웃고 계시고 막 이러는 네. 것처럼 네. 화난 표정이신 분들은 진짜 맨날 화나 있고 이러다 보면 이 얼굴 주름도 이제 화난 주름이 이제 굳어버리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이 젊을 땐 잘 모르는데 네. 50대, 60대, 70대쯤 가면 갈수록 네. 점점 더 그 얼굴의 그 표정이 성격이신 거랑 맞아요.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게 요 책에서 나온 아까 말한 그 내가 보낸 시간은 지금의 나를 만든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과거가 쌓인 게 이제 현재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나이 들어서 좀 네. 더 좋은 표정을 위해서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땡기는 게. 그 아침에 일어나서도 네. 막 아이우에를 한 10번 정도 하고 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도 막 네. 일부러 이렇게 표정을 막 이렇게 네. 근육을 풀어주거든요. 네.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굴 관리에 진심이신 남자. 근데 나이가 먹으면 확실히 그 어떤 그 외모도 중요하지만 표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표정을 항상 웃으려고 하고 네. 저도 오늘부터 아이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뭘 먹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 항상 뭐 인스턴트 식품이나 뭐 튀긴 거, 짠 거 이런 거를 많이 드신 분들은 네. 좀 연세가 드셔서는 피부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피부가 그럴 수 검해지고 있어요. 네. 푸석해지고 네. 네, 이런 걸 봐서 그래서 다른 바나나 업체.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바나나로 네. 1,900원.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있을까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얘기인데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네. 대가를 치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은 대가를 평범한 치러야죠. 삶을 살면서 후회를 하거나 이 둘 중에 선택하는 건데 이 네. 대가를 치르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했어요. 희생이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데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부자는 되고 싶지만 희생하긴 싫어. 네. 근데 부자는 이퀄 희생이거든요. 맞아요. 뭔가 돈을 벌려고 대단히 많은 것들을 저는 희생해 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결과만 보고 나도 그냥 부자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오시면서 희생을 하시지 않았나요? 희생 엄청 했죠. 일단 친구들을 못 만났어요. 네. 네, 안 만났고 네. 또 뭐 막 그냥 걸어 다니고 네. 택시 절대 안 타고 네. 네, 아무튼 그랬는데 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삼성 다니셨을 때 네, 맞아요. 건설 현장 있으면 진짜 엄청 막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죠. 제가 건설 현장 이렇게 저도 가끔 가는데 하이바 한 1시간만 쓰고 있어도 머리 막 깨질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상태로 어떻게 회사 끝나고 공부하셨는지 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현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끝나고 나면 숙소로 들어가니까 네. 뭐 숙소에서 술을 먹든지 자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술을 먹죠. 대부분 그냥 잘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자면 다시 내일이 시작되니까 네. 술을 먹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은 이제 술 먹고 뭐 새벽 1시까지 막 술 먹다 자고 이런 게 거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신입사원 때 한 27일인가 연속 먹었었어요. 27일 연속 먹고 네. 그러다가 한 몇 달 그렇게 하고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 진짜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마음을 바꿔먹고 되게 좋았는데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나름 그 현장에 사니까 아무 돈이 안 들어가는. 네. 정말 제가 그때 90%를 모았는데 95%도 모은 적이 있었는데 뭐 밥 주고 뭐 필요하면 술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다 주니까 잠잘 수 있는 집도 주니까 돈 다 아낄 수 있었죠. 그리고 퇴근하고 사람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는 남들은 뭔가 친구도 만나고 뭘 해야 되지만 저는 사실상 뭐 감옥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짬을 내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막 주식 공부도 하고 어찌 보면은 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1시간이 소중했다. 2시간이 소중했다. 그래서 되게 그때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잘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다라는 거지.
항상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올려놓으면은 시간은 항상 있습니다. 맞아. 연애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만나기 싫으면 시간 없다고 하잖아요. 아, 네. 보고 싶으면 시간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카톡에 1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맞아요. 그 정말 나를 좋아하면은 카톡의 1은 그냥 쓰자마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켜놓고 있기 때문에 켜놓고 있으니까 바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세요. 그 초반에나 좀 밀당하지 시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핸드폰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희생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맞아요. 저자는 이 책에서 네. 특별한 삶은 여가 시간을 희생시키지만 네. 평범한 삶은 소중한 꿈을 희생시킨다. 이거 완전 명언이거든요. 네, 진짜 저도 여기 너무 명언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회사 다니면서 근무 시간은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여가 시간은 그러니까 퇴근이나 주말 시간은 뭔가 저를 발전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너무 그 워라밸에 좀 초점을 너무 맞추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네. 워라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제가 여태까지 본 책에 의하면 네. 뭐 워라밸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더 힘들다. 이런 책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것보다는 그냥 일할 거면 제대로 하고 뭐 여가 시간은 제대로 할 거면 여가 시간은 제대로 네. 하고 뭔가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좀 이제 젊은 꼰대라고 말하기는 좀 이제 뭐한 이제 애매한 약간 늙은 꼰대 정도로 이제 왔는데 8시간 일하고 라이프 밸런스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와닿지는 않습니다. 한 15시간 정도 일하면 조금 뭔가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8시간 일했는데 막 너무 힘들다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주 5일을 일하고 막 주말 이틀을 내리 쉬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을 기준으로 말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조금 희생을 좀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을 한 걸로 이미 나는 충분히 무언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퇴근했으니까 내 인생을 좀 즐겨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게 대부분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사실. 맞아. 남들만큼 하면 남들처럼 살게 되는 게 인생인데 남들만큼 하면서 무언가 내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바뀌길 바라는 게 요즘에 어떤 그 세태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를 좀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희생을 하라는 게 꼭 나오는 거고 여기 그 예시로 좋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농장이 뭐 300평인데 네. 100평만 경작하는 그런 부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200평을 놀리는 농부가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 농사꾼이 너무 답답해서 왜 100평만 농사를 짓고 200평을 놀리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주 40시간만 일하는 농사꾼들이어가지고 저기까지 일하면은 너무 뭐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를 그냥 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하는 그런 농사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황당하잖아요. 이왕이면 저 옆에까지 더 해가지고 농사를 더 많이 해서 농작물 많이 만들면 돈도 더 많이 벌 텐데. 근데 그런 거를 거꾸로 우리네 인생으로 치환을 하면은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쉬거나 노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가진 자원을 다 활용 못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면 좀 희생을 해야 된다. 과거에 희생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십니까? 네. 후회는 없습니다. 네. 후회는 없으세요? 네. 네. 지금도 충분히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까지 희생하실 겁니까? 차 하나는 좀. 네. 일단은 제가 정말 힘들어지기 전까지 네.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워라벨 중에서 워크만 하고 계시는 송희구 작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얘기가 또 있죠. 네, 모두가 네. 선망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비극은 항상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요새 그 연예인들 문제 되게 많잖아요. 뭐 있죠. 주가 조작도 있고, 네. 마약도 있고, 그분들이 정말 돈은 벌었지만 되게 마음은 허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것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일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1반부터 8반까지 있는데 성적순이었어요.
제일 잘하는 반이 1반, 제일 못하는 반이 8반이었어요. 야, 그래요? 예, 근데 제가 고1 때는 한 4반 정도에 이렇게 중간반에 갔거든요. 네. 근데 고2 때는 꼴반에 갔어요. 제일 꼴반.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세요. 네. 내가 니네 같은 꼴반 애들 가르치느니 뭐 짜장면을 먹으러 간다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막 우셨거든요. 너 꼴반 가서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해서 고3 때 1반으로 갔어요. 네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고2 때 그냥 중간반에 갔다면 저 아마 계속 그냥 공부도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학기별로 바뀌는 거예요? 학년별로 바뀌는 거예요? 학년별로 바뀌어요. 아, 학년별로 바뀌어요. 네. 와, 그럼 되게 잔인하네요. 엄청 잔인하죠. 그래요. 그러면은 한 해의 성적으로 다음 해가 그냥 결정돼 버리는. 네, 그래서 학년 마지막에 네. 반편성고사라고 있어요. 아, 반편성고사. 네, 반편성. 네. 반편성고사 진짜 잘 봐야 돼요. 아, 그래요? 뭐 이게 전교 등수로 따지고 이런 게 아니네요. 반편성고사를 전교 등수로 따져요. 아, 그걸 딱 일종의 수능처럼 네, 한 그래서 번으로. 잘라요. 50명 이렇게 잘라요. 되게 빡센 학교를 다녔군요. 근데 오히려 어찌 보면 약간 또 그 의욕이 또 생기는 또 나름대로 또 그런 제도에 또 수혜를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근데 이게 맞는 게 그 많은 분들이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뭐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돈 많은 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분들의 또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또 비극적인 일들, 뭐 슬픈 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돈이 많으면 그 많은 만큼 더 스트레스도 뭐 더 같이 온다고 해서 맞아요. 오히려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할 때 더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찌 보면 겉에 보이는 모습이나 결과적인 어떤 일부만 보고 좋아 보이는 거일 수도 있지 사실 그 내면에는 다들 그런 좀 슬픔과 힘듦이 있는 거는 또 사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극복을 하고 또 하나하나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게 삶이니까 또 각자 또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다음 얘기요. 불가능한 일들이 내일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이것도 되게 와닿는데요. 네. 여기에 나온 말이 또 마음의 경계를 넓힌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마음의 경계라는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이 경계란 말을 딱 단어를 들으니까 네. 울타리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뭐 어떤 경계에 좀 갇혀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걸 좀 이렇게 넓혀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걸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넓힌다? 뭔가 내가 그 할 수 없는 것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제가 그 책만 쓸 때만 하더라도 나는 책을 잘 쓰는 사람이 될 거야 했는데 점점 뭔가 더 좀 넓혀보다 보니까 뭐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좀 능력 밖의 목표를 세워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세워야지만 또 도전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는 거고 그래야지 또 노력할 수 있는 또 요인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라는 거죠. 무조건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그게 맞죠. 왜냐면은 이 부자라는 것이 되고 싶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많이 보시는데 나는 뭐 어차피 내 연봉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뭐 5억 벌고 끝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뭐 더 많은 뭐 돈을 벌 거야. 나는 뭐 몇 년 안에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당장은 뭐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목표를 세움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